ADHD 시각주의력 구분과 관련돼서는 보통 읽기 어려움이 있다고 하게 되면요. 난독증 아냐? 라고 얘기하는데, 난독증은요, 사실 제가 여기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난독증은, 국내에서는 사실은 진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난독질환 질환 자체가 사실은 미국이나 유럽권에서 이제 온 거고요. 단어를 정확하게 읽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B와 D를 헷갈리게 한다거나, 이 미러 이미지잖아요. 그죠? P와 Q를 헷갈려서 음소에 대한 발음을 정확하게 듣지 못하거나 혹은 그걸 처리하지 못하는 거를 실질적으로 난독증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그와 다른 결부된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 난독증은 좌뇌의 청각피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좌뇌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산수장애라고, 계산장애라고 할 것 같아요. 계산장애는 뭐 사칙연산을 잘 못한다거나, 그리고 난독증처럼 음소 구분이 잘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이 같이 연관돼서 갑니다. 모두 다 좌뇌에서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난독증과는 다르게 읽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시각 처리가 어렵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글자가 반전되거나 혹은 글자를 이동한다거나, 왜 글자에 이동이 될까요? 제 눈에서 그 입력에 대한 것들이 잘 안 되겠죠. 그리고 불안정한 동체 시력을 위한 독서 어려움이 있거나 혹은 우뇌의 문제로 인해서 이런 시각을 처리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읽기 어려움에 대한 시각 처리는 오히려 우뇌와 관련된 문제라고 보는 게 사실은 훨씬 더 정확하겠네요. 그러니까 읽기, 문자, 캐릭터, 숫자 이렇게 되면 좌뇌, 딱 그러신 일반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읽기가 안 되는 게 왜 우뇌와 관련이 있지라고 하는 의문점들을 가지게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우뇌와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ADHD는 이미 발상학적 원인에 대한 결과로서 우뇌 기능 저하가 있다고 하는 논문들이 아주 많습니다. 네, 우뇌 기능 저하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로 그러니까 펑셔널 MRI라고 해서 뇌 사진으로 해서 형태로 해서 이제 굉장히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고 우뇌의 연결들이 아주 잘못됐다라고 하는 논문들이 아주 많아요. 좌뇌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우뇌 기능 문제가 운동기능 저하라든가 그리고 사회성 저하 중에서도 비언어적인 표현. 그러니까 제 얼굴 표정을 읽는 거죠. 제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제가 얼굴 표정을 읽고 공감을 하고 우리 엄마가 화났어. 쟤는 어딘가 삐졌어. 네, 나랑 더 이상 놀고 싶지 않대. 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내는 것들이 사실은 비언어적인 표현입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것을 잘 적응하지 못한다면 굉장히 독단적이고 그리고 리더십이 있다라고 오인하는 경우도 있는데 리더십이 있기는커녕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남 눈치라든가 남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리고 비언어적 학습과 이제 시각 처리가 사실은 실제로 이제 문제가 연계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학습적인 부분도 그러니까 언어적인 학습 영역이 있고 그리고 비언어적인 학습 영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언어적인 학습은 문자라든가 혹은 숫자로 정의된 부분들을 가지고 계산을 하거나 혹은 그것들을 이제 처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비언어적 학습이라고 한다고 하면 만약 수학으로 친다 하면 기하, 통계, 분석, 그리고 정률적인 부분들, 양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을. 그래서 나눗셈은 어떻게 보면요. 숫자로만 그러니까 아이들 보게 되면 사칙 연산 중에서도 더하기, 빼기, 곱하기까지는 전혀 문제 없이 지나가다가 나눗셈 내게 되면 나눗셈은 그냥 단순하게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숫자로 정의를 한 겁니다. 보이는 현상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피자 한 판을 먹는데 거기에 2분의 1. 피자 한 판을 먹는데 4분의 1. 한 번 더 쪼개죠. 거기에 한 번 더 이렇게 되게 되면 그게 8분의 1, 16분의 1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나눗셈에 대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양적인 부분이고 기하와 관련돼서 이게 비언어적 학습이라든가 우뇌와 아주 깊숙이 연관이 있습니다. 비언어적 학습 장애는 ADHD의 우뇌 기능 저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뇌 기능 저하가 시각 주의력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시각 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뇌 문제가 있으면 정말 그런 문제가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요. 우뇌에 사실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때요. 그러니까 우뇌에 예를 들어서 뇌경색이 와서 우뇌 파괴가 일어났다거나 그리고 우뇌에 여러 가지 실제로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 그냥 복사합니다. 우뇌 문제가 있는 사람이 복사를 하게 되면 지금 보세요. 시계를 복사를 했는데 이쪽에 있는 시계는 어떨까요? 좌측이 없어요. 좌측을 인지를 못합니다. 똑같이 그 집을 그렸는데 여기에는 우측만 남아있는 거죠. 좌측에 대한 형체는 사라지고 꽃도 마찬가지고 얼굴도 이런 형태로
이게 뭐 사실 기능의 정도나 혹은 구조적인 손상의 그 정도에 따르게 다르긴 하겠지만 뭔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인지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스판테니어스 드로잉이라고 해서 그냥 내가 사람 얼굴 한번 그려봐 라고 이제 한 거죠. 자발적으로 그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랬는데 사람 얼굴에 왼쪽이 없어요. 그리고 시계를 그렸는데 시계가 모두 다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왼쪽에 대한 감각을 사실은 잘 못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공간적인 부분인 거잖아요. 근데 왼쪽 대뇌에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똑같이 오른쪽에 구멍이 뚫리나요? 그렇지 않아요. 왼쪽 대뇌는 양쪽을 다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우뇌에 문제가 있게 되면 좌측에 대한 공간 인지에 대한 능력이 굉장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모든 제가 보는 것들, 제 몸을 둘러싼 것들, 심지어 제 몸에서 느끼는 모든 것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